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주인도 없는데 그냥 이 음식이 그냥 배달이 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적들에게는 격퇴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4일날 그러면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 안가 가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신공 모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저 이야기를 감사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친목으로 만났다는 게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의를 다 표하고 정리해 주세요.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법무장관님. 예.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가에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준비하시러 가신 전혀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 지금 자, 재판 어떻게 할지 잠깐만요. 얘기해야지. 왜 전혀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날 다음 날 이 계엄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날 안가에 같이 있었던 저 분들에게 김주현 민정수석도 왔는지 와서 이들이 이 정부의 진짜 이 정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날 밤 회동에 참석을 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날 회동에서 김주현 수석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냥 뭐 저희들이 그 어쨌든 저녁 자료를 만든 자리였고요. 대부분 그런 얘기였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날 답답하다는 말. 계엄 다음 날 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다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계엄 선포와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법률 검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인 장소는 다름 아닌 안가입니다. 대통령 안가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연말연시 얘기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저 사실은 어떻게 그리고 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계엄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국회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는데 그 자리에 그 네 사람이 모였다 이러면 당연히 이 계엄 위헌 위법이다. 내란죄다.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그런 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법제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아는 게 TV에 그러니까요. TV에 나온 거 보고 그게 저 그걸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거 변명 아닙니다. 그래야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생깁니다. 예,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면목이 어떡하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죄송합니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런 자리 간 것 자체가 뭐 제가 뭐 잘못 판단 같고요. 전 어쨌든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으면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법무부 장관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뭐 오랫동안 못 봐서 그냥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핵심 관련자들이 모였다면 당연히 뭔가 모의를 했을 거 아니냐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여러분들을 탓하세요. 예. 네, 그건 뭐 죄송하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제 말이 동의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아니, 이제 뭐 법제처장에 벗으시겠죠,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견디기 어렵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공직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저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4일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 모여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실 게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만난다. 지금 연말 가기 전에 만날 상황입니까? 3일날 비상경 선포되고 나서 4일날 행안부 법무부 장관 모일 때 법제처장 가셔서 개인적 사적 모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가? 그 부분 차라리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되진 않았을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거 너무 명백한 위법 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조언 정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그냥 제가 하셨고요. 저보고 그냥 직을 그만두고 그냥 당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나가라 말아 할 건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 직을 걸어라 했으니까 자, 조만간 어차피 법제처 바뀌면 자,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변호인단 합류하실 건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이 네. 아닙니까? 질문 예, 정리해 주세요. 네. 법제처장도 팔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마쳤습니다. 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자, 자리에는 오케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것이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이죠.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저는 거기서 논의된 아니, 저는 사항만 범죄를 지금 저지른 적이 현재 없습니다. 들어봐요. 그 네 분이 논의된 사항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뭘 논의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민정수석도 아는 게 없고 예. 이상민 없습니다. 장관도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고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귀하들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요. 하지만은 진짜 제가 검증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모의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제처장이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충고를 했으면 나라가 이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책임을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면치 못한다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법제처장님 진술에 의하면 안가에 주인이 없이 객이 손님이 4명이 그 집에 가서 그냥 식사도 하고
놀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엄 다음 날 저녁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안가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대통령 안가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객들이 가서 거기에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한 거 이거는 주거침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뭔가 양해라도 있거나 집주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있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대통령 내외가 없었다 그러면 음식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그래서 그건 주인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음식이 그냥 배달이 된 겁니까? 글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적어도 비서실에서 이걸 관여를 한 거 아닙니까? 비서실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아까 기사에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참석한 4사람 다 교체를 했고 비서실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는 비서실장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안가의 그 이 모임이 사실상 내란 계엄 다음 날 이 대책 회의나 적어도 제2의 계엄을 논의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법률적 대책을 논의했을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혹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장 네. 대행님. 박성재 전 장관은 휴대폰을 제출하면 수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 가족 사진, 은행 업무 자료 등을 옮긴 것 증거인멸 아니야 이렇게 뭐 답변을 했다고 우리 보좌관이 지금 자료를 갖다 주는데요. 이러지들 맙시다. 안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 안 할 자유는 있겠지만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4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면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바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달게 받든 쓰게 받든 짜게 받든 시게 받든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 4명이 오해한 것이 당신들은 영원히 숨겨질 걸로 알지만은 알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를 탄핵으로 가게 한 제2의 윤석열이야. 그렇게 생각해. 자, 판단해야지. 베트남 속담에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뭐 포용성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속담이기는 한데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적들에게는 격퇴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습니까?